안녕하십니까. 울산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가끔 이런 질문이 옵니다. 상가 겸용주택, 지가 있는데 땅을 갖고 있는데 2층만 지을 수 있느냐, 1층만 지을 수 있느냐, 3층을 다 짓게 됐을 경우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 비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참고로 보시는 여러분들의 건물은 여기 이제 상가겸용 주택지에 단독주택으로만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송정지구는 울산 북구 송정지구는 아무데나 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단독주택지고 여기가 단독주택지입니다. 상가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에 상가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가겸용 주택지라 해서 다 이 상가를 짓고 주택을 질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상가겸용 주택지는 물론 다 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다만 상가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울산 북구 송정지구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다면 상가는 1층에만 가능하고요. 1층에 상가 가능하고 상가 겸용 주택지는 참고로 4층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4층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통상적으로 이제 주택비 등등 해서 3층까지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60%, 용적률 150%인데요. 그래서 상가 겸용 주택지는 1층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특권을 포기하면 나는 주택만 짓고 싶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 주택만 짓는다 하더라도 60%, 100%는 가 아니라 150%까지 지을 수 있고요. 이제 상가를 만약에 1층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2층만 짓고 싶다라고 하면 좀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2층을 특혜가 있냐면 그거는 우리가 1층, 2층 높이를 같이 했을 때 여기 상가 포지션을 50%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2층 지을 때는 1층 상가나 2층 주택이나 같이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다 만약에 100평이라면 내가 1층 상가 60평, 2층 주택 60평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2층을 안 짓고 3층 이상을 짓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6대 4의 비율이 있다라고 중시를 해야 됩니다. 6대 4. 즉 2층, 3층 짓게 된다면 1층을 만약에 60% 만약에 지었다면 2층, 3층은 90%밖에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층, 3층은 여기가 6대 4 이렇게 비율이 나온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럼 주택비가 비율을 따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면 이제 이렇게 땅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제가 이런 데 상가겸용 주택지인데요. 이런 주택지에 이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아까 보여주는 바라고 요거는 2층만 지었거든요. 2층만 지었고 요거는 3층까지 다 지었네요. 그렇죠? 요거는 2층만 지었는데 1층 상가에 안 넣고 다 또 주택만 지었네요. 그렇죠? 요와 같이 또 3층을 만약에 다 지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1층 상가를 이렇게 뽑을 수 있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건축비를 비교를 하면 엑셀을 한번 뽑아봤는데 살펴보면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아까 그 토지 면적이 그 코너 땅이 259 평방미터 제곱이고 평수를 따지면 78평 정도 됩니다. 이란 이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은 2층만 지었을 경우 이안은 3층만 지었을 경우 3층까지 다 지었을
입니다. 1층 상가는 우리가 6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건폐율 60%. 여기다가 상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 상가는 78평에 60% 500만 원 계산하면 공사비는 2억 3,500이 들어가고요. 2억 3,500이고 주택은 똑같이 60%인데 이제 60%까지 1층에 이제 60% 지었으니까 2층은 최대 줄 수 있는 게 60%밖에 못 짓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필로티 구조를 지은다면 이제 옆으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60%만 지은다고 합하면 총 용적률이 150%인데 120%만 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주택 부분의 포지션은 자 이렇게 78평에 60% 여기는 주택비를 얼마 정도 했냐면 800만 원 정도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3억 7,6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합하면 토탈 얼마 정도 가면 6억 1,100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지었을 때 이제 자금은 어떻게 유입되냐면 전세를 논다고 했었을 때 1층은 이제 보증금이 이제 3천만 원을 들어올 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받고 그럼 내가 한 5억 8천 100 정도 있으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안은 이제 3층을까지 지었을 때 봤을 때 이렇게입니다. 1층은 이제 동일하게 2억 3,500, 2억 3,500 동일하게 했고 현금 유입이 3,3천만 원 동일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3층을 주택 짓는다면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까지 줄 수 있잖아요. 1층 상가를 60% 뽑았으니까 2층은 90%줄 수 있으니까 90%에다가 곱하기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하면 7억 9,900이 거의 8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현금 유입을 보면 2층을 이제 우리가 두 가구를 뽑으면 전세는 이제 1억 5천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전세로만 논다. 그럼 3억 정도 들어오네요. 그렇죠? 3억 정도 들어오고 합하면 3억 3천. 공사비는 7억 9,900이 들어가는데 전세를 놓으면 3억 3천이 들어오니까 4억 6,900만 원이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까보다 2층 질 때보다도 현금 유입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내가 돈은 적게 갖고 있어도 된다. 약 얼마 정도 될까요? 1억 2천 정도 세이브가 되네요. 그렇죠?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이 토지대를 비교를 했다. 아까 그 토지를 이제 잠깐 봤었는데 토지대는 그 현재 850만 원 정도 호가를 하거든요. 850만 원 호가를 하고 78평 정도 되면 6억 6,5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땅 살 가격만 있으면 땅을 만약에 6억 6,500 정도 들고 있다. 취득력시 빼고 땅값만 6억 6,500 살 돈만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 드린다면 1차적으로는 땅을 살 때 내 돈으로 다 사지 말고 은행을 통해서 산다면 한 75% 정도 대출을 받을 수 건물은 절대 대출 안 되지만 땅을 살 때는 대출을 해줍니다. 최소한 75% 정도 해주니까 그러면 은행에 4억 9,900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그 돈으로 공사비 일주를 투입한다 그러면 이제 1안 같은 경우에는 한 8,100만 원만 정도 있으면 건물을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2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 가부적이 4억 6,900이라 했잖아요. 근데 아까 대출을 이렇게 받으니까 오히려 대출 받으면 3천만 원 정도로 남는 꼴이 되네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설계비라든지 제세 공과금은 뭐 구체적으로 고려를 하면 뭐 차이가 있겠지만 설계비, 제세 공과금 물론 2층을 지으면 설계비도 올라가고 또 2층을 지으면 설계비가 작고 또 세금도 적겠죠. 그렇죠? 물론 3층을 지으면 설계비도 좀 약간 비싸고 제세 공과금은 좀 약간 더 나오겠지만 참고로 어쨌든 그런 걸 공제를 하면 내가 땅 가격만 있으면 3층짜리 건물은 그저 지을 수 있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땅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상가금융주택지인데 야같이 상가금융주택지를 살 형편, 살 재원만 있다 그러면 은행에 이제 융자를 통해서 그러면 내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냐고 오히려 더 약 3천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다는 기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가 돈을 갖고 땅 살 여유만 있다면 이와 같이 2층만 짓는 게 아니라 3층도 내가 쉽게 물론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하게 3층은 많이 들어가지만 전세로 만약에 굴린다 그러면은 굳이 오히려 더 내가 많은 돈이 덜 들 수 있다라고 지어집니다. 이와 같이 2층을 지을 필요 없고요. 요게 땅을 사서 3층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가 겸용 주택지에 땅을 매입을 주저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참고를 하셔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